오늘은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하루 만에 드러난 국민의힘의 태도와 그 이면에 깔린 정치적 의도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 실패 논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책임을 어떻게 회피하고 사람을 어떻게 소모해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미 끝난 결론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다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설명처럼 청문회 과정과 국민적 평가를 종합한 뒤 숙고 끝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인정해야 할 사실은 공적 절차가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청문회라는 제도가 가동되었고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정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점점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해훈 후보자가 서울 중성동을 지역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문 검증을 도운 지역 인사들에게 보복이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청약 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주장했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역시 새로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지명 철회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하면서도 청와대의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윤석 의원은 지명 철회가 늦었지만 상식적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검증은 다르며 이번이 사실상 첫 검증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대통령 사과와 인사검증 시스템 쇄신을 요구하며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국민의힘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공익과 검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3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준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공천을 주고 선거를 치르고 당선 결과를 성과로 삼았던 기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도의 도덕 기준을 들이대며 돌변하듯 몰아붙이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 책임의 방향이 뒤집힌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이런 방식을 반복해왔습니다. 사람을 키울 때는 우리 편이라 포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돌리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해훈 후보자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국민의힘은 왜 그동안 이 사람을 걸러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검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검증의 기준이 왜 이렇게 허술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검증을 해왔다고 주장해온 쪽이 국민의힘이라면 그 검증의 실패에 대한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그 질문을 피합니다. 대신 목소리를 키웁니다. 수사를 하라고 외치고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몰아붙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이 발언들이 모이면 한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해훈 후보자를 계속 흔들어 입을 막고 동시에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흐름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해훈 후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손쉽게 잘라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과거 책임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비판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의 과거 공천과 검증 시스템이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몰고 빠르게 매장시키려는 본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발언이 특히 섬뜩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복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언어가 아닙니다. 위협이 언어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제도와 절차로 다투면 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고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 인사들을 거론하며 서울시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순간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공적 검증에서 내부 결속과 위협으로 이동합니다. 최윤석 의원이 말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검증은 다르다는 주장 역시 본질을 비켜갑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공천을 줄 때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공천은 단순한 추천이 아닙니다. 정당이 특정 인물을 공적 권력의 문턱까지 밀어올리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을 스스로 꺼내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써왔는지를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가를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해야 할 말은 우리의 공천 검증 시스템 역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청약 시스템 개편 주장도 겉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치가 제도 개선을 말하려면 그 제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발언은 제도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본질인 책임을 흐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도 개편이 진심이라면 왜 하필 지금, 왜 이해훈 후보자 낙마 직후에, 왜 대통령 사과 요구와 함께 묶어서 제기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도는 사건이 터질 때만 꺼내드는 무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흔들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보는 것은 공격의 기술이 아니라 공격의 설득력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설득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의혹이 커질수록 국민의힘의 과거 공천 책임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세게 때릴수록 국민은 왜 그때는 괜찮다고 했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그림과는 정반대의 장면입니다. 반면 민주당의 메시지는 비교적 정돈되어 있습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했고,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더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이해훈 후보자 지명에는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로 심화된 갈등 국면에서 국민 통합에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 역시 결론은 같되 책임과 제도 개선이라는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명 철회라는 결과를 책임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결과를 공격의 언어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말들은 서로 충돌합니다. 한쪽에서는 상식적 철회라고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인사참사라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철회가 상식이라면 상식적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유독 자기 책임이 걸리는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이해훈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현재 태도는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은 상대를 모욕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을 흔들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통합은 서로 다른 진영이 최소한의 공적 기준에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기준을 세우는 척하면서 그 기준의 책임을 남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것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절차가 작동했고 결단이 내려졌고 책임이 설명되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은 자기 모순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구조의 문제로 인식될 것입니다. 구조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정당은 정책 경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지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국민의힘만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